수상낙원. 오늘 기재 오중이라는 저 간단한 짧은 글이지만은 아주 묘한 글을 쓰셨어요. 그 앞에 좀 나올 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나와주세요. 예, 예, 저 청학동, 지리산 청학동에서 새벽같이 오셨어요. 예. 이렇게 대원로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리자니 제가 뭐 사실은 아는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을 몇 마디 하라고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모임 때 제가 뭐 책 하나 가지고 와서 기재오중이란 제목 책을 나눠드린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아까 청민 선생님께서 하셔서 그 책 얘기부터 잠깐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원래 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 기재오중이란 책을 쓴 까닭은 제 주변에 그 도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도반들한테 사실은 내가 전하고자 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 도반들한테 전하는 내용으로 쓴 것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내 도반들은 담부 사서삼경 다 배우고 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알긴 아는데 100%가 뭐 100%라면 한 90% 안다고 할까? 더 크게 말해서 99%를 안다고 할까? 근데 1%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좀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기재오중이란 책을. 한 가지가 그게 있고, 아무튼 두 가지를 쓴 거인데, 아까 다음 선생님은 뭐 천기누설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천기에 대해서는 홍보? 천기누설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 선생은 천기누설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흥미롭네요. 저도 역시 공부해보니까 천기를 한 소식 헌양반들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기누설하지 말란 얘기는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다가 구업을 짓는다고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각자들은 다 천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 책 속에 묻혀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 알아서 천기를 홍보한 것이 아니고 성각자들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들추어서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서 홍보 천기라고 나는 제목,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가. 그러니까 혹자는 날 보고 천기 누설하면 안 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기재오중이란 책을 이제 안 보신 양반은 뭔 말인가 모르지만 이제 보신 양반들은 그런 뜻에서 내가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아무튼 내가 한마디만 다시 말하면 내 도반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1%가 부족해. 그 부족하면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완성을 좀 이루고 싶어서 그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책 보신 어떤 선생님이 너무 보편적이지를 못해서 대중이 알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기 한글만 아는 사람들한테는 한테 내놓은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무, 다 받아보셨죠? 시무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거 간단히 일평지 한 장입니다만은 이걸 얘기하려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죠. 그러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된가요? 30분인가? 아무튼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리랍니다. 어르신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다 뭐 나보다 더 많이 배우셨을 테고 다 백전노장들이신데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몇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소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무 두 글자로 얘기하면 때에 힘쓸 것, 그러니까 당무지사, 이 시대의 급선무 뭐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시무란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영웅은 조시세하고 시세는 조영웅 하나니 뭐
영웅은 때를 만들고 때는 영웅을 낳는다면서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금세지 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 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말세라고 쌓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때를 만들어 시기를 만들어낼 시기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적은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한다면 이와 같은 난세를 당해서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손잡고 손 맺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만약에 이 난세에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면 백성도 나라도 낭패에 빠지고 만다, 그런 뜻으로 몇 자 적은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는 결초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결초보응이란 말이 아니십니까? 역사에 있죠. 풀을 묶어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결초보응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결초는 민초, 우리 국민의 민초를 뜻합니다. 국민들을 묶어가지고 혁명을 한다? 나는 혁명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 혁명은, 여기는 이제 결초혁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도덕혁명이죠. 도덕혁명은 뭐겠습니까? 의식혁명이죠, 의식혁명. 뭐 하려고 하느냐? 결론은 보국안민. 보국안민이 왜 우리 과거에 동학혁명 때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보국안민이, 여기서는 제가 안보할 보자를 썼는데, 나라를 안보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근데 보국안민 보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울 보자도 있고 갚을 보자도 있고, 저는 여기서 보국안민은 국군에 보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할 보자를 먼저 썼는데요. 제가 제 나이가 뭐 70이 넘었는데, 이 나이 먹더라까지 6.25 전란 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전쟁 없이 70년 동안 평안하게 살면서 내가 부모들 댁에 또는 우리 뭐 스승들 댁에 공부를 쭉 해왔는데, 나라 덕택에 하고 나니까 뭔가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듯이 내가 이 70평생을 편안히 살고 이렇게 공부한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난국이라면 이 나라에 무언가 역할을,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동안에 은혜를 입어왔다면 70평생을 평생 편안하게 나라의 은혜를 입으면서 공부하고 살아왔잖아요. 과거에 그 어른들 말씀 들으면 독립운동가들 김구 선생님 얘기도 있죠. 서름 중에서 뭐 가난한 것이 서럽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라 잃은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이 없답니다. 한 나라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디 뭐 오도가도 뭐, 개인도 자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노숙자도 있고 그런데, 요즘 노숙자는 또 고급이에요. 집이 돌아갈 때가 있어도 안 간 노숙자도 있답니다. 그런데 개인도 집이 돌아갈 집이 없으면 참 한탄스러운데,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각자들은 국가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치고 가시고 그랬는데, 저 역시 70평생을 이렇게 국가의 은혜로, 대한민국 은혜로 공부하면서 잘 살았으니까 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 나라가 뭐 평안무사하면 할 거 없죠. 그냥 조용히 뭐 그 책이나 보고 글이나 읽고 가면 되는데, 나라가 어지럽다고 싸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청민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나라가 분단 상황이 70년이 넘도록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또 광복이 돼서 이렇게 군정 치하에 있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은 이게 완전한 자주 독립이 안 됐잖아요. 독립국가가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세월을 언제까지 살아야 된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저는 미약합니다만은 제 초야에 묻혀 있는 대도인들을 알고 지내요.
과거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당시에도 3.1 평정을 양반이 있었답니다. 7년 전쟁인데 3일이면 끝내볼 양반이 있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율곡 선생님 말이에요. 율곡 선생님이 10만 양병론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조정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 뒷날 바로 사표 쓰고 나갑니다. 옛날 대인들은 그냥 그 월급쟁이 노릇 안 해요. 자기 올바른 주의 주장이 조정에 반영이 안 되면 그냥 나옵니다. 율곡 선생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사표 쓰고 나오셔가지고 집에 계시면서도 국난이 닥쳐올 걸 뻔히 양반은 아셔요. 그걸 반대했던 뭐 서야 유성룡은 코앞만 본 양반이고 이 율곡 선생님은 원시한목으로 10년 미래를 내다본 양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집에 가서 계시면서 차선책을 강구해요. 최선책은 10만 양병인데 안 되니까 차선책을 뭘 강구하시냐면 인재셋을 추천하는 편지를 써요. 써가지고 이걸 밀봉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맡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 보고 하신 말씀이 이 편지는 대왕님한테 전해야 될 편지인데 네가 볼 편지가 아니다. 그러니 가만히 잘 가지고 있다가 나 죽은 뒤에 국난이 닥치면 이 편지를 선조대왕한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이제 그 편지를 아들한테 주고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국난이 닥쳤죠. 그래서 이제 율곡 선생님 아들이 그 편지를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선조대왕이 딱 뜯어보니까 그 내용이 사람 셋을 추천하는데 거기에 3.1 평정을 인물이 있고 석 달 평정을 인물이 있고 3년 평정을 인물이 있어. 세 사람을 추천했어요. 근데 3.1 평정, 석 달 평정을 양반들은 천출이래요. 천출, 비첩소생들이라. 그러니 양반, 신은 양반인데 어머니가 아무튼 첩이었던가 아무튼 노비였던가 그런 분들이라 벼슬길에 못 나가고 초야에 묻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율곡 선생님은 다 알고 교류를 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국난이 평안무사시에는 그런 양반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못 쓰지만 나라가 위험은 국난이 닥쳤으니까 뭐 찬밥 더운 밥을 가려야 되겠습니까? 인재가 있으면 써야지. 그래서 셋을 추천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무튼 결과만 얘기한다면 아시다시피 3.1 평정을 양반이 있어도 못 쓰고 7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초야의 도인들 남북 통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도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뭐 심우란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이런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우리가 시대의 당무지사를 극복하려면 민초들을 아무튼 묶어가지고 전체 국민의 민심을 잘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국안민의 그 혁명적인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 같은 그런 그 대도인들은 나와서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어떻게 대중 모이면 오질 않습니다. 왜 와봐야 특별한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배가 물을 만나야 뜨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배라면 배인데 그를 띄울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나오죠. 그러니까 묻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양반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양반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이 시대를 뭐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일을 볼 수 있을까? 나는 그 일을 노력한 사람인데, 그래서 작년 연초에도 내가 여의도 모 호텔에서 잠깐 호텔을 빌려가지고 제야 도인 55인을 내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임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내가 보국안민을 목표로 하고 큰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장소 허락도 잘 안 되고 자금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호텔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렇게 약식으로 조금 하고 말았어요.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튼 그런 대도인이 있어요. 그 경륜 철학을 가진 분이 있단 말입니다. 남북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 상황에서는 통일보다 더 급한 거 있답니다. 뭐겠습니까? 이 남한 자체의 국론 분열이 더 문제예요.
나만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이제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통일을 얘기하겠습니까? 북한은 단일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좌우가 여야가 나눠지고 막 국민도 여당 편, 야당 편 이렇게 아주 중도도 있다고 하지만은 극렬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통일을 얘기해요? 이 남한 국론 통합, 예? 국론 통합이 우선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론 통합위원회가 있죠? 뭐죠 그 제목이? 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옛날에는 있는가 몰라도 박근혜도 대통령 된 뒤에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처음 만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있었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초대 위원장을 송석구 교수님이라고 전국의 원로 교수 협의회 회장도 양반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앉혀놨어요. 그런데 기구가 있어서 뭐 통합이 됩니까? 기구가 있어서 어떤 인물만 앉혀놓으면 통일이 됩니까? 통합이 됩니까? 지금도 김한길 씨가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양반 작가니까 아이디어도 좀 많고 할 테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만은 국민통합을 못 시켜요. 예?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국민들이 너무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남북 통일을 얘기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론 통합이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양반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분이 등장이 되면 아무튼 국론 통합도 그냥 예를 들어 일순간에 이룰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남북 평화 통일도 이룬과 동시에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나리오가 우리 청학동의 전해전이라고 합니다. 나는 저는 그런 글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어릴 때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내가 점점 공부가 좀 돼갖고 커서 보니까 손바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있으면 뭐 됩니까? 들고만 있으면 뭐 돼요? 그런 남북 통일을 단숨에 이뤄낼 수 있는 아까 그 임진왜란도 3.1 평정한다고 하듯이 단숨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청학동에서만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걸 써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정자들하고 연결이 돼야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제가 벌써 한 30년 전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전까지는 남북이 꽁꽁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북 물꼬를 두고 막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걸 전달을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 통일을 이룰까 싶어서 그 시나리오를 전달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접근이 안 돼요. 예? 하나갑시도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 수족인 하나갑시도 만나고 왕사란 양반이 있어요. 효천도인이라고 아신가 모르겠어요. 효천도인이라고 자기가 자칭 김대중 대통령 왕설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그 양반도 청와대를 안내를 못 해줘. 말은 해준다고 하는데도 못 해줘. 그래서 결국 못 오고 말았죠.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 노선을 하잖아요. 노무현도. 노무현도 근데 북한하고 아무튼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전달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기재오중이라는 책을 그 증보판으로 2번째 낸 거고 첫 번째는 거울 내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가지고 그때 청와대에 보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그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박근혜 이명박 때는 내가 잠잠히 있었고 왜냐면 북한하고 교류가 안 되니까. 근데 문 대통령이 또 다시 또 들어서서 이제 북한하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기재오중 책을 그때 쓴 거예요. 가지고 이제 청와대도 보내고 해서 문 대통령하고 연결이 됐으면 내가 초야에 묻혀 있는 그런 양반을 이렇게 등장시키면 그 양반 임기 중에 통일을 이룬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돼요. 하늘에 견우직녀가 만나도 오작교가 있어야 만난다며요. 오작교 없으면 못 만나. 그런 청와대를 안내해주는 다리가 없어서 제가 다리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다 통화대로 이제. 네. 그런데
그건 궁극의 목적이고, 우선 그러기 전에 남한 국론 통합이 우선이라니까요. 국론 통합이 근데 기구가 있어도 못해요. 김한길 씨가 하면 좋은데 못해. 그냥 김한길 씨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누구 보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요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한 번 더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부탁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러면 연결이 된다면 이런 경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비전을 이렇게 활용만 하면 아무튼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우리 일이 있는데도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어떻게 하면 역사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고려 말에 정몽주 선생이 선주교에서 철퇴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분에 대해서 진시가 하나 누구 있습니다. 정보원 선생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선주교변 당일사는 선주교 면에서 정보원 선생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일은 무인부거 정선생이란 말이 있어. 사람이 정선생을 업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 정선생을 만약에 업고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튼 나 국군에 보답을 하는 일을 하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청이가 아버지 계안을 시키기 위해서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저 역시 나 국군에 보답을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실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300석을 나를 누가 준다면 아무튼 내 몸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 300석이 요즘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300석이 아니라 한 300억 정도 누가 준다면 300억은 너무 과다하고 100억만 누가 준다면 내가 몸을 바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100억을 주겠습니까? 이 순전 90 지금 21세기 18세기 17세기 사람인데 이 좌중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이 좌중에 누가 나를 그렇게 고가를 받고 팔아줄 양반이 계시면 팔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있어요. 저는 모르고 제야의 도인을 내가 업고 와서 아까 정보원 선생이 사람이 업고 간 사람이 없어서 당했지 업고 갔으면은 그런 일을 그런 병고를 당할 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초야에 묻혀 있는 도인을 내가 업고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거금이 있으면.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네? 어이구. 질문 하나 받아주시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실 말씀. 노인 하실 말씀 뭐 있어요? 국론 통합 방법을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걸 선생님도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두 가지만 아니라도 좀 구체적으로 좀 안을 주시면 예. 어떤 내용들을 그분들이 말씀을 주셨는지. 국론 통합은 네. 간단하지요. 예를 든다면 너무나 싱거운 얘기인 답인 것 같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전체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일을 하면 다 통합이 되죠.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중도고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네. 전체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일을 하면 그러면 국론 통합이 이루어지죠. 근데 어떤 거예요? 예? 어떤 거? 너무 급하시네. 하나 쓸게요. 네. 제가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내가 그때는 청학동서 훈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엔 본부를 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엔 총회가 열리죠. 그래서 유엔 총회는 뭡니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세계 질서를 논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이 틀려 있더라고. 뭔 방법이 틀렸느냐? 모여서 얘기한다는 것이 결국 물리적인 힘에만 의존해요.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과거 시대고 미래 사회는 물리적인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장 센 거라고 얘기한다면 핵무기 아닙니까? 핵무기인데 핵보다 더 센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핵보다 더 센 걸 메시지를 가지고 그때 이제 갔어요. 이것보다 더 센 게 뭐냐?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끼리만 비밀. 이거. 평화할 때 화자입니다. 이게 뭐 형제 화 먹을 때 화자인데 원체 여기서는 온화할 화 그럽니다. 예? 온화할 화. 이 온화한 기운은 쉽게 얻는 말씀드리면 봄 기운과 같아요. 꽁꽁 얼어붙었던 땅도 녹이는 것, 앙상히 죽은 나무가지 같은 것들도 다 이게 물이 오르고 해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게 하는 것, 이 화기운이에요. 이 온화한 봄 기운이란 말입니다. 이 온화한 봄 기운이 언제부터 왔느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고르바초프 때. 이미 그때부터 왔어요. 그때는 냉전 시대에서 해빙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지도자들이 지금 다시 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이. 다시 냉전으로 가고 있다고 하죠. 이거 성공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신은 이런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봄이 돌아와요. 봄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가을 겨울로 획이 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 성공 못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핵무기보다 더 센 거예요. 온화할 화자 화가. 그래. 이 어른이 저 한양원 선생보다 한 수 우위요. 예, 내가 그걸 알고 수준이 한양원 선생도 훌륭한 분인데 그리고 저기 그 길산 청학동 거기 강사도 저기 됐을 때 군에서 월급이 나왔대요. 그 청학동 그 강사는 군에서 그냥 월급을 줬대요. 네, 그런 점만 아세요. 어쨌든 핵심 있는 얘기를 좋은 말씀 네. 그러는데